기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직위원 재판부를 교체하라는 국민 청원이 이틀 만에 무려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 해체 행동이 이를 지금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까지 했는데 현실적으로 직위원 재판부 교체 가능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이제 원래는 이런 상황이 되면 그 회피를 해야 됩니다. 회피. 예.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바뀌는 경우가 재척, 기피, 회피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재척이라고 하는 거는 내 동생이 재판받으러 왔어. 예를 들면. 예.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빠져야 되겠죠. 그게 재척이고 회피는 스스로 내가 이거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지겠다. 이게 회피고. 이번에 이재명 사건처럼요. 예. 그다음에 기피 같은 경우는 내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데 저 판사 못 믿겠다. 저 불공정한 우려가 있다. 아니 바꿔주세요. 이게 이제 기피 신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위원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원래는 검찰이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법에도 없는 사유를 들어가지고 구속 취소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즉시 항고를 하고 기피 신청을 하는 게 원래 검찰이 밟아야 될 수순이었다고요. 예. 근데 실무정의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이제 기피 신청을 할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남은 거는 이제 회피밖에 없는 거예요. 회피. 그래서 법원 구성원들은 이 정도 돼서 이 정도 불신을 초래했으면 직위원이 회피하는 게 맞다라고 판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전혀 회피할 태세가 아니에요. 본인은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를 한편으로 두렵지만 한편으로 즐기는 면도 있는 것 같아. 이게 이제 그 직위원 동기들이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렸을 때부터 약간 관종기가 있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번에 공개된 장면에도 보시면 그 앉아가지고 세상 편안한 목소리로 세상 평이한 톤으로 지금 여기까지 촬영을 허락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거 그냥 다 정해놓고 외운 말이거든. 딱 말하는 걸 봐도.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뭔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본인이 자꾸 지금 외면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회피하는 게 맞은데 이런 어떤 그 여론의 심각성을 법원에서도 다 알고 있어서 제가 아까 그래서 이 사람이 회피하지 않고 계속 이상한 그 특혜를 주는 식의 재판을 진행한다면 그 법원 수뇌부가 결국 인사이동을 통해서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 재판부에서 지금 2년을 해가지고 원래 3년이 맥시멈이죠. 3년이죠. 예.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끝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상한 플레이나 뻘짓을 안 하게 눈부릅뜨고 감시해야 될 일은 맞죠. 예. 자, 이번엔 그 오동훈 공수처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언론사 기고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불일치로 큰 시련을 겪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공수처법은 수사권 부여 대상에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도지사 이렇게 범위가 넓어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작 기소 대상은 판검사 및 고위직 경찰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의 고충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예. 이제 어떻게든 집권 여당이 공수처의 탄생에서부터 그냥 방해를 하려고 총력을 기울였고 예.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한덕수가 검사 임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추천돼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공수처를 말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장으로서는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애초에 그 공수처법을 그렇게 설계할 때 기소 범위를 제한해 둔 것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결국 검찰이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고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거의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좀 벗어나기를 지금 기대하고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이걸 재설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공수처장의 주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합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이 윤석열 똘마니로서 지금 조폭 정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식의 검찰을 상정하고 제대로 설계한다면 저 검찰이 장난치니까 공수처가 기소를 다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예.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그 부분이 정상화되고 공수처만 그러면 수사 기소권을 다 한 손에 쥐고
대한민국의 유력자들을 다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괴물로 또 커버릴 수 있는 네. 공수처장 윤석열이 같은 게 또 오면 예. 그럴 가능성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힘이라는 정치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공수처장의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제도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공수처가 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그렇게 되도록 방해하고 있는 세력이 어디인지 그 부분을 시민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심판하셔야 될 필요가 이 부분에도 있는 겁니다. 네. 그 의원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정리를 하자면 이재명 그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 이재명 정권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그 불일치, 그러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려고 할 텐데 네. 오동훈 공수처장의 말대로 공수처에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네. 또 그게 이제 권력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검토를 해봐야 그러니까 된다. 이제 판사, 검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기소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짐작하실 법 하잖아요. 그거를 검사를 기소하는데 그거를 검찰청에서 기소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꿔놓은 것인데 그런 어떤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에 그치는 게 맞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공수처의 수사를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제 진압하는 게 급선무지, 그 제도적으로 공수처에다가 막 힘을 다 몰아줘가지고 또 다른